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더불어 도금이나 용접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중금속의 심각성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남의 경우 중금속의 배출량이 상당하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창원의 한 도금업체. 아연 도금 작업이 한창이지만 유해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지 시설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발암 물질인 니켈이나 크롬 도금을 전문으로 하는 또 다른 업체들. 방지 시설 상당수가 금이 가거나 공기 흡입력이 약해 무용지물입니다.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는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밖으로 여과 없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체 상태 등으로 배출된 중금속이 미세먼지에 들러붙거나 곧바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강암이나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확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다 없다가 중요하거든요. 경남에서 배출되는 유해 대기물질 50여 종 가운데 중금속은 위해 가중 배출량 기준 1위와 2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납을 제외하고 발암성 물질인 니켈과 순, 비소 등 대기 중 중금속에 대한 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납보다 더 유독한 크롬이나 니켈 같은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유독한 물질들을 기준에 넣어서 관리를 170여 개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남.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단속과 중금속 저감 기업 지원 등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매각이 무산된 SPP조선이 오늘까지 종업원을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채권단은 남은 선박 인도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인원을 60% 정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대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SPP조선 선박 건조 작업장. 철판을 자르는 가공 작업장 4곳 가운데 3곳이 텅 비었습니다. 현재 남은 선박 11척을 끝으로 더는 수주한 선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와 가공 등 초기 공정을 하던 협력업체 사무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초 4,300여 명이었던 협력업체 직원은 이제 1,9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면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났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든지. 지난 5월 SM그룹과 협상이 결렬돼 매각에 실패한 SPP조선. 채권단은 SPP조선 임직원 580명 가운데 30% 정도인 180명의 희망퇴직을 결정했습니다. 9월과 12월에도 2차, 3차 희망퇴직을 받고 최종 250명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계획. 채권단은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등이 7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A를 하고 주인을 찾아주도록 노력도 해보고 선박 정상 인도될 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 길이 있는지 모색은 해보겠으나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 채권단은 재매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신규 선박을 수주한다고 해도 1년 이상 작업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이제 계속 기업이라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이제 손주들도 이제 저희하고 본격적인 수주 상담에 응할 텐데.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회사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SPP조선. 사천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상남도는 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생산업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까지 20마리 이상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사육 목적과 동물보호법상 적법 여부, 생산업 신고 여부 등 사육 실태를 점검합니다. 경상남도는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동물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김해시의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13% 정도 늘어납니다. 김해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 조치로 전기차 구매자 지원금을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13%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등도 감면됩니다.
정부가 지자체 살림살이 격차를 줄이겠다며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거제시, 김해시는 한 해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도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자체 간 소득 균형을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25개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되는,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잘못된 득회를 이번에 바로잡자. 현재 시군 세입인 법인 지방 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 교부금을 산정할 때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 배분을 낮추는 것이 정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럴 경우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거제시, 김해시 등이 세수 감소라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방법인 소득세와 조정교부금 등 500억 원 가량이, 거제시는 약 236억 원, 김해시는 223억 원 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시를 해서 이것이 특별교부세나 교부세의 개입 부분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정부 종속만 가중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법인의 소득세를 갖다가 이게 도세로 전환해서 도가 재배분하게 되면 재정 조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단편적인 어떤 효과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는 감소하는 세수는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액 보전이 힘들 것으로 보여 해당 자치단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2천억 원을 투입해 부산 기장군 일대에 추진하던 중입자 가속기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약속했던 중입자 가속기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투입된 예산 1,000억 원 상당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남권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선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재 임상치료가 진행돼야 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기장군 등이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 센터를 지었지만 중입자 가속기를 제작해야 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예산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업 지연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냥 마냥 하겠다라는 그 말만 믿고 계속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끊임없이 들어갔고 원자력의학원은 정말 한 푼도 내지도 않았거든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당초 민간 투자를 추진했지만 중입자 가속기가 수익성이 떨어져 선뜻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데다 부채도 600억 원이 넘어 자체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이 주된 그 재원 조달에 대한 차입을 할 부분 차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중입자 가속기 사업 주체를 변경하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으면서 부산 기장군 일대를 암 치료 메카로 조성하려는 기대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은 우산 대신 양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예상보다 더 일찍 남하한 모습이고요. 비가 그치면서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낮 기온 3, 4도가량 오르겠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은 금요일 밤부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영향을 주겠고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제헌절인 일요일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곳곳에 안개도 자욱합니다. 안개주의보는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3도, 양산은 24도를 가리키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엔 밀양 32도, 창원 30도, 거제는 29도로 볕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출근길 습기까지 더해져 불쾌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 30도, 함양과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이충무공 순국공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안전요원 자격과정 청소년 10명이 응시해 48명이 합격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홍보관이 오늘부터 모레까지 운영됩니다. 산청지역 소상공인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5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시범 운영하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 의무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 농가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를 제외하고는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에 대해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50만 원의 과태료, 2차는 2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창원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6,700여만 제곱미터에 대해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을 활용해 현장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유의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 목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낮은 토지는 일반에 매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